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와 노후 행복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 내꿈TV의 내꿈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대략 몇 살쯤 돼야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40세 정도만 되어도 중년으로 접어든다고 했지만 요즘은 40세를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은 적어도 50세는 지나야 이제 중년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아직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느새 중년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죠. 젊은 사람들과 대화 중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든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언급결에 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나도 이제 중년이 되었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서 뿐만 아니라 중년이 되면 우리는 신체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 중년의 징후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이 되면 나타나는 징후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소개할 텐데 중년이나 노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소개드리는 것들처럼 반드시 나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드리는 것들은 그다지 좋지 않게 비춰지는 징후들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오늘도 먼저 제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 후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면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영국의 심리학자 매거 에롤 박사가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내용이 아주 공감이 되고 중년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이런 징후들 외에도 중년이 되면 사람마다 온갖 다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조사에서 소개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중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여기는 나이가 남성은 평균 48세, 여성은 45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즈음해 중년의 자각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도 10%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직 너무 젊다며 중년의 갈림길은 50대 후반에 들어서는 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롤 박사는 어쨌든 실제 연령을 불문하고 나이 들어감의 현상, 즉 중년의 징후와 주요 조짐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이 뻣뻣해짐을 느낀다. 나이가 들면 점점 팔, 다리, 목과 허리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매일 잠시라도 스트레칭으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유연해야 몸이 뻣뻣해서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런 부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로감도 줄어들고 또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근육 저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몸을 굽힐 때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낸다. 저 역시 몸을 굽힐 때 뿐만 아니라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도 털썩 주저앉게 되고 일어날 때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런 증상을 말하는 거겠죠. 다음은 옷이나 신발은 무엇보다 편안함으로 선택한다. 젊을 때는 몸에 꽉 달라붙고 딱 맞는 옷을 즐겨 입고 신발도 굽이 높고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며 조금 불편해도 유행을 쫓았는데 점점 무엇보다는 풍성하고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찾게 되죠. 그만큼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끄러운 곳이 싫어진다. 예전에는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장소나 식당, 카페 등에 어울려서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지만 어느새 교외의 조용한 카페나 미술관 같은 곳이 좋아지면 중년이 되었다는 징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술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량을 알게 된다. 한두 잔에 골아떨어지는 경우도 잦아진다. 젊었을 때는 밤새 아무리 몇 차에 걸쳐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멀쩡했었는데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무리 술을 잘 마시던 사람도 술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후배들끼리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요즘은 워낙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나서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은 알아들어도 그 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글쎄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세월이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즐겨 들었던 세대라고 하면 몇 살 정도부터일까요? 저희들은 예전에 조그만 카세트 마이마이라고 기억하는데 주로 그 카세트를 들고 다니며 음악을 즐겨 듣곤 했는데 그 이후 CD가 나오고 DVD가 나오고 이제는 MP3, 아이팟이니 유튜브 등으로 너무나 많이 바뀌었으니 어린 세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경찰, 군인, 교사, 의사가 모두 앳돼 보인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경찰, 군인, 교사, 의사는 아주 고마운 분, 존경하는 아저씨, 선생님으로 생각했었는데 점점 형님, 누나뻘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생, 조카로 보이기 시작하고 더 지나면 자식들 또래로 보이게 되죠. 그만큼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반증이겠죠. 뮤직비디오는 하나같이 야하게 느껴진다. 뮤직비디오의 걸그룹들의 옷차림이나 춤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저처럼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겠죠. 가요 톱10 노래 중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저도 요즘 이런 프로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 아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예전에는 이런 가요 프로도 즐겨 찾아보고 했는데 말입니다. 한때는 팝송에 빠지기도 하고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취향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날씬한 허리와 넓은 마음이 뒤바뀌어 뱃살은 넓어지고 마음은 옹졸해진다. 제일 조심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허리둘레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옹졸해진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는 두 가지 부류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점점 이기적이고 성격이 급해져 참지 못하고 속이 좁아지는 듯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즉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옹졸해지기보다는 조금 양보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TV에서는 왜 쓰레기 같은 것만 하냐며 궁시렁거리다가 그 앞에서 잠이 든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들에 적응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V도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 잠만 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분이나 정원에 재미를 붙인다. 젊었을 때 전혀 관심이 없다가 중년이 되면 누구나 자연을 좋아하게 되고 한 번 정도는 전원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조그만 텃밭도 가꾸며 도시를 떠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도 동서양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늦잠보다 걷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노인이 되면 아침잠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일까?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주말에도 늦잠을 자는 것보다 일어나서 걷거나 뭔가 할 일을 하는 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년이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징후들을 경험하셨나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중년의 징후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숫자도 아니고 그저 단어일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조사를 한 에롤 박사는 나이는 숫자도 단어도 아니고 개개인의 태도와 마음 상태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각 연령대와 단계에는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며 행복한 삶의 비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그걸 찾아내는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행복한 삶의 비법을 찾아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